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의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1.2%,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뭐 현대차도 그렇고 SK스퀘어 또 LG엔소를 비롯한 총 상위주들이 하락하자 지수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일부 바이오 시총 3위 종목들이 시장을 좋네요.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금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지금 5%.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21%, ABL 바이오가 7%, 보로노이 10%, 올릭스 7%, 네. 에임드 바이오 5%. 그러니까 바이오가 다 날 사시오 바이오 하고 있어요. 날 바이오. 괜찮다. 아니 근데 날 바이오. 뭐 전쟁 끝나고 금리 인하인데 왜 이렇게 바이오들이 이렇게 갑자기 힘이 좋지? 결국에는 네. 또 인간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다 마음도 좀 똑같잖아요. 있고. 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바이오 쪽으로 쏠렸나? 이게 또 코스닥 액티브 ETF에서 이 바이오 쪽으로의 어떤 훈풍 또 기관 자금들도 이렇게 뒷받침을 하면서 맞아요. 뭔가 좀 체질적으로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방향성 달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위기 상황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요즘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과연 ETF의 힘인지 오늘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분위기 신났네 하는데 이게 바이오 쪽만 신난 것 같아가지고 바이오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들 하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저희가 여기 전국 옆에. 투어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페셜 세미나, 릴레이 세미나.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살짝 어제는 드렸는데 첫 번째 타자로는 의정부를 간다라는 건 맞아요, 좀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순서가 어디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자, 빠르게 훑어드릴게요. 의정부 상공회의소에서 4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함께 하고요. 두 번째 네. 강남으로 갑니다. 스페이스 쉐어라는 곳에서 열리는데요. 4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대전으로 갑니다. NH투자증권 WM센터 대전 WM센터에서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고요. 대전 찍고 제주로 제주로 날아갑니다. 가요. NH농협 제주본부에서 4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그대로 턴해가지고 창원으로 갑니다. NH투자증권 창원 WM센터에서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자, 그리고 수원으로 쭉 올라와서요. 4월 30일 목요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2시에 또 개최를 합니다. 네, 지금 뭐 바빠요. 의정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의정부에는 정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제일 중요하죠. 국제 정치, 예, 글로벌 정치 전문가 우리 김지훈 박사님 함께 하시고 또 박지훈 부장님은 늘 릴레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투자 고민 상담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혁진 차장님이 글로벌 지정학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실 예정입니다. 네. 특히 저는 좋은 게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 이 전국 팔도를 짱돌뱅이처럼 오늘 아마 함께 하실 거거든요. 장돌배기, 짱돌 좀 장돌배기. 장돌뱅이 보부상 느낌으로 네. 함께 해주실 건데 어제도 저한테 이제 대기실에서도 재무 씨 저 가가지고 진짜 약간 코너 속의 코너처럼 박지훈의 투자 상담소를 전국 각지에서 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따로 부스도 마련돼 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담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구글 폼 들어가면 회원 가입해야 된다고요? 구글 회원 가입해야 되나? 구글 나는 폼? 늘 되어 있어가지고 회원이 어. 보통 이제 구글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그렇죠. 구글 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참에 아직 구글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구글도 한번 가입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청 방법이 사실 구글 폼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구글 회원 가입 금방 해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하니까 그거 하시고 지금 채팅창에 오. 다 올라와 있어요. 의정부, 강남, 대전, 또 다 올라가 아래 있습니다. 제주, 수원, 네. 창원. 제 친구 창원 사는데 이거 제가 어. URL 넘겨줘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보시고 각 지역에 지인들, 친구들 있잖아요.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거는 나눠야 한다. 어약 연비님께서 김지훈 박사 신청해야지. 아니 쓸 시간에 빨리 여러분 신청하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네. 강연 한번 들으려면 진짜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어. 요즘에 워낙 지금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맞아요. 따로 만나 뵙기가 힘든데 요럴 때 여러분들 인사이트 뿍 한번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투자 고민들도 거기서 쫙 한번
푹 쫙, 네 여러분 푹 가져가시고 쫙 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쫙 올리시길 바라도록 맨날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넘어가고 나 놀린다니까 동훈 너무 씨가. 귀엽죠. 네. 재무. 제가 놀릴 사람이 여기 누구밖에 없죠? 재무할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ETF 세미나 빠르게 저희가 훑어드리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건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자리 몇 자리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ETF 명가와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기 이제 아래 두 헌칠한 두 분이 네. 계시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 솔루션의 서범진 본부장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ETF 전략본부 조상준 부장과 함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이렇게 바이오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 액티브 ETF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연구하면서 아 저런 운용이 있구나, 아 요런 종목들이 그렇죠. 한다구나 팁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네. 3월 3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똑순이 1타 강사죠. 우리 박현지 과장님 만나볼게요.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경을 쏙 벗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아, 눈이 안 보입니다. 아, 눈이 안 지금 보입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눈에 네. 이렇게 뵈는 거 없이 전투적으로 앞이 안 보이면 굉장히 또 용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오늘 박현주 과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ETF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주간 단위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주간 ETF 픽 준비 완료. 자,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사감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자, 마이시봉님, 추륜양님, 아기호랑이님, 찍새님까지 출석 네, 불러드리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주간 단위로 ETF가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어떤 종목들이 또 하락을 했을까요? 아, 너무 뚜렷한 공통점들이 있어서 오늘은 국내 상장이랑 해외 상장 상승 테마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상장 하락 테마를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상승한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과 관련된 모든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네. 원유 채굴 기업이라든가 뭐 팔란티어 같이와 연관되어 있는 방산 ETF라든가 뭐 이런 ETF들이 주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코스닥 이제 액티브 ETF. 네. 코스닥이 생각보다 코스피보다 조금 방어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으로도 좀 자금들이 쏠린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주제가 에너지 ETF다 보니까 에너지 ETF에 투자하는 방법. 원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사실상. 근데 제가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먼저 보고 그거를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아 이게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주간 수익률이 이제 원유가 들어가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어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유 이제 업스트림부터 midstream 그리고 다운스트림까지 이제 어떤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특성의 ETF인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뒤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져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력이 부족한 가운데 전력 수급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이제 ETF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박현준 의원님이 저희 얼굴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 화면이 안 보이셔가지고 거의 노트북 안으로 네, 들어가실 것 같아요. 동훈 씨 안경 안 쓰시면 좀 빌려주세요. 빌려드릴까? 아, 근데 이게 뭐 도수가 없어. 네. 아니, 저는 이게 도수가 없어가지고 제 거 써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마이크 잘 대고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의 또 이렇게 오크술 같은 목소리가 나올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화면을 이렇게 드세요. 차라리 노트북을. 일단은 가벼운 그림이라서.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유가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하락한 업종들 보시면 이것도 공통적으로 금, 은, 구리, 히토류 등 이제 돌멩이 ETF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네네. 은하고 금이 엄청 빠졌네요 지금. 네.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10% 네. 이상이 빠졌네. 네. 근데 이거는 당연하다 저는 보고 당연하다? 있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아, 그것도 있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 금이나 이러한 돌멩이 ETF들의 특성은
원유를 활용을 해서 금이나 은이나 캐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재료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좋을 게 없는 ETF들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게다가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가 없어지고 이제 인상 내지 이제 그렇죠. 동결 네. 얘기 나오면서 사실상 이런 금이나 이제 이런 돌멩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제가 네. 늘 반대로 생각해서 어떡해요? 계좌에 돈이 쌓이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네. 아니 지난주에 10% 넘게 금 쪽이 하락을 했다? 네.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별론가요?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실 거면 아. 금은 지금도 계속 모아도 된다는 아 생각입니다. 지금도 모아도 된다? 장기 기준은 어. 한 뭐 30년? 30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 10년 10년. 뭐요 정도 봤을 때는 어. 아직까지 금 사이클적으로 이게 끝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먼저 모아가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지 자산으로서 그쵸. 쭉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시세 차익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례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저는 오히려 저도 더 샀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런 따라가요? 그런 전략, 아니 모아가는 느낌으로 아, 금은 네. 좀 모아가자 이런 느낌인데 왜냐면 네. 금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네. 그만큼 빨리 식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가지고 네. 바닥을 좀 다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섹터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5번을 보면 미디어 엔터도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이유가 네.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BTS 최근에 새로. BTS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 쪽으로 너무 몰리면서 다른 엔터 쪽에 관심이 조금 소멸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앞단에 그 화장품이나 K푸드는 올라갔는데 네. 엔터는 빠졌어요. 그 차이가 뭘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차이점은 딱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냐 BTS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그 실물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물론 뭐 굿즈 되는데 매출도 네. 있죠. 네, 아. 굿즈는 뭐 일부이고 일부고. 그 외에 하지만 이제 K푸드나 이런 쪽은 이제 실체가 있는 그쵸.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고 우리가 팔고 네. 이럴 즉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이에서 상승과 하락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BTS 뭐 공연도 그렇고 해외 관광객들이 꽤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 광화문 일대 뭐 명동을 비롯해서 네. 난리가 났대요. 네. 백화점, 뭐 쇼핑센터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단기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네. 이게 뭐 기업의 주가를 좀 계속 우상향으로 끌고 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네. 요새 좀 화장품 좋다 하는데 주가는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아하, 부분이랑 네. 이제 환율 부분, 게다가 뭐 금리 부분 여러 가지로 좀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네. 유통주들한테 조금 좋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네네. 이제 그거는 반도체나 이런 쪽은 별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AI 테마나 이런 쪽이랑 엮여 있는 친구들은 계속 가는데 네. 결국에 그런 거와 연결고리가 없는 유통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쪽도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합니다. 오르는 거는 원유 결국에 원유나 팔란티어 관련된 애들이나 뭐 기타 엑슨모빌이 올라갔어요. 엑슨모빌 엑슨모빌. 관련된 이제 ETF가 올라가고 이것도 약간 연결성이 있는데 결국에 그 원유를 탐사하고 채굴하는 업스트림에 속한 그 기업 그리고 관련된 업종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최근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엑슨모빌 관련된 이 ETF들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MLP도 사실 여기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라서 이것도 midstream인데 업스트림이와 midstream 그리고 다운스트림까지 원유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업스트림보다는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ETF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같은 경우가 올라갔는데 농산물. 근데 이게 어떤 ETF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ETF 모르겠네요. 슈가라고 써 있나요? 네. 슈가.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값 요새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왜냐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 이제 원유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에탄올로 가고 에탄올을 만드는 원재료가 사탕수수 같은 사탕. 건데 그래요? 이거를 설탕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탄올로 수급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는 설탕 쇼티지가 나면서 설탕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네. 그 논리에 따라서 사실 관련된 수혜 보지 않을까 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른 거고요. 결국에 항상 원자재 시장에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을 보면 금, 그 다음에 원유,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이런 순서로 그래요?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농산물도 이미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 하락, 해외와 국내 테마 흐름을 쭉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죠. 이제는 주간 ETF 시장의 동향을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오늘 소개해 주셨던 ETF 중에서도 원유를 꼭 네. 집어서 맞아요. 미리 사실 그거를 이제 하고 싶어 하셨는데 또 시장에서도 원유 관련해서 또 네. 상승을 해가지고 네.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운명이라고 하죠. 네. 그게 전문 용어예요? 몰라요. 네. 나에겐 전문 용어야. 운명, 사실 데스티니. 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지정학적인 고민들 뉴스들을 계속 봐도 우리 도훈 씨가 6시부터 얘기를 해주시지만 결국엔 기름값이에요. 기름값, 유가가 이게 제일 우리의 중요하죠. 물가를 건들고 사실상의 뭐 쇼티지도 사실 여기서 발생을 하는 맞아요. 거고 글로벌 원유 시장 한번 흐름 살펴주시죠. 네. 네. 사실 원유 시장은 너무 방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인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미이란 전쟁도 사실상 원유 가격 급등,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원유 시장의 동태를 좀 살펴보시면 네. 결국에 자료 보시면 여기 지도 그림 보이시죠? 네. 지도 그림이 그 생산량이고요. 그리고 그 깡통 같이 보이는 네네. 이 드럼통이죠. 드럼통 네. 같이 보이는 게 사실상 소비량입니다. 아, 소비량. 네, 국가별로 이 생산량과 소비량을 좀 비교를 한 도표인데 네. 좀 보시면 특징적인 요소가 미국이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20.4%.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소비량에서 보시면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그 기타 아시아 국가들도 있는데 네. 특징적인 거는 미국은 생산과 소비를 둘 다 많이 하는 국가이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생산을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소비를 많이 하는 그렇죠. 국가다. 네. 즉 소비는 1, 2위가 미국과 중국이며 결국에 페트로 이제 오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페트로 위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여기 보시면 생산하는 국가가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수입만 하니까 결국에 이제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그쵸. 거라고 그냥 보실 수 있는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픽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경쟁 구도가 이 미이란 전쟁으로까지 확산이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쉽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재수가 없었던 게 이란이지 않았을까? 재수가 좀 없었다? 네. 운이 안 좋았다. 운이 안 좋았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란은 이제 위안화로 이제 오일을 이제 거래를 중국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견제를 하는 미국이 좀 시점을 노리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운이 없었다라고도 저는 그냥 제 혼자 그냥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우리가 병목 지점이라고 하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딱 그 위치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제 결국에 여기를 타겟을 하게 되면 이제 항해를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이제 더 멀리 돌아가거나 이러면 물동량이
이제 줄어도 봉쇄가 될 경우에는 물동량이 줄고 물류비가 늘어나면서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이 초크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위치 보시면.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라카 쪽이랑 요 호르무즈 쪽이랑 이제 영향이 가는 건데 이 봉쇄를 했을 때 결국에 에너지 가격 급등하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업스트림 쪽에서 기업들이 실적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업스트림. 네. 원유 시장은 크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눠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신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이런 사우디 아람코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업스트림 쪽에서 사업을 많이 크게 비중을 가져가는 기업들이고요. 시추를 하고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죠. 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정 비용이 처음에 초기에 많이 들어가지만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춘 시점에서부터는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해내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 배당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에 이제 패스트루 레이시라고 해서 가격이 얼마나 이제 전가가 되느냐가 네. 있는데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가격이 산업 비용으로 전가가 돼서 그게 소비자 가격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스트레이트하게 전가율이 높은 쪽이 업스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탐사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midstream이나 downstream에 속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 변동성의 타격을 사실상 midstream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운송 터미널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선 그냥 네. 이렇게 그렇게 운용하는 원유가 기업들이기 100원이든 때문에 그렇지. 1000원이든 뭐 이렇게 운송하는 이용료는 거니까. 같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용료는 같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을 덜 받고 이런 기업들은 좀 비교적 안정적이고 배당도 잘 주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사실상 업스트림 비중보다는 요 밑단의 다운스트림부터 midstream 정제 영역까지를 행사하는 기업들이 좀 비중이 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특징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이거를 이 산업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가격에까지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이거를 그럼 이제 매매를 할까요? 그렇죠. 소비 위축이 되고 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네.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오히려 마진상에서는 사실상 남는 게 덜할 수도 있는 그렇죠.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막 달가운 에너지가 가격 급등이 달갑다라고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업스트림 기업들이 여기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가 핵심이고요. 업스트림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과거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미국 엑슨모빌이 2022년도에 사실상 주가와 실적이 모두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우 전쟁이 있었고요. 러우 전쟁이 있으면서 유가가 뭐 장중 이제 여름철까지만 해도 한 $100 이상까지도 돌파했었고 네. 그러면서 실적도 그 해에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마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가 상승이 크게 작용을 했었던 거고 네. 지금 현재 미국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BEP라고 하는 분기점 이 프라이스가 레벨이 $4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는 한 $60 선이 이제 이게 퍼미안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근데 채굴 지역별로 좀 다른데 어쨌든 $6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가가 더 상승을 했을 때 $100까지 찍을 때 남는 마진이 더 많이 남는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적인 게 조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 엑슨모빌이고 그래서 사실 이 BEP 같은 경우는 오일 기업들은 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보시면 이 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 BEP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집계를 하는 표인데 보시면 한
그 여기 타이트 오일이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빨간색 보이시죠? 점. 이게 네. 오일, 순수 오일인데 아. 그쪽 BP를 보시면 밑단에 한 60달러 선 밑에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 확인하실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BP는 내려가고 있다. 아. 그래서 오일 기업들 입장에서 유가가 오를수록 단기적으로는 좋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일 기업들은 채굴 기업들은 금 채굴 기업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금 채굴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금은 부피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보관할 때 비용이 많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요. 아하. 오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탱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이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수영장 한 칸 뭐 1000배럴당 뭐 대형 수영장인데 이거를 한 몇 개를 막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정값이란 비용이라는 그쵸. 게 있는데 금은 좀 고정이 되어 있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시세 차이 더 상승하는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유가 기업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상대 마진이 개선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시면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유가 수준을 이런 기업들이 더 상위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덜하기 때문에 네. 되게 특징적인 요소는 금값은 이제 유가를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배당도 받아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 좋은 ETF가 금 채굴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런 유가 채굴 기업 ETF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엑슨모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업스트림 기업들 주가 최근에 보시면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간 기업들 보이시죠? 그 특징들은 GE 버너버 같은 이제나 넥스트라 에너지 넥스트라 에너지. 네. 같이 이제 신재생이나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좀 전쟁 터진 직후에 조금 기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어요. 결국에 업스트림 기업들은 실적이 유가 반등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것을 기대를 하고 거기에 네. 따른 이제 주가가 선행적으로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넥스 이런 친지색 쪽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 부분은 확인되고 근데 지금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관련해 가지고 네. 신재생 쪽도 계속해서 관심은 가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렇게 업스트림 기업처럼 즉각 반영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 이런 업스트림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는 거고요. 신재생 쪽도 물론 수혜는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가는 결국에 한정적이잖아요. 이제 채굴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이제 새로 원유를 채굴을 해야 되거나 이제 비축유를 뭐 계속 방출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이게 수급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신재생이나 이런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많은 이제 에너지원을 땡겨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관심은 분명히 그쪽으로 쏠리고 있긴 하다. 그리고 추후에 2030년도 가는 시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관련된 기타 에너지원으로 이제 공급이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쪽과 관련된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근데 전쟁은 글로벌하게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네. 지역 무관하게 진짜 여기저기서 다 터지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터지고 막 이게 그렇죠. 반복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이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력은 필요하고 전력망이나 이런 건 다 노후화되어 있고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미이란 전쟁은 결국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전쟁이 펼쳐지면서 이제 단기적인 이슈와 함께 원유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사실 러우 때도 느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에너지 안보가 이렇게 중요한구나라는 그러니까요. 네.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도 뭔가 한쪽에 계속 가져가야 될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배제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 원유라는 거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지금 전쟁이 터진 지금 순간 이 순간
조금 담아가시는 활용하시는 용도이지 이제 약간의 결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유가는 특성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네. 그걸 항상 명심을 하시고 좀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유, 기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아시아가 다 같이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세게 아픈 게 아닌가, 힘들어요. 세게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저 또한 하게 되는데 네. 미국에서 핵심 에너지 기업들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네. 저희가 ETF 또 ETF 도. 궁금해하시니까 네, 그쪽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미국의 핵심 에너지 기업은 사실 원유 기업은 우리가 다 아시는 엑슨모빌부터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전력 인프라 신재생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다 되게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여기 콘스텔레이션부터 오클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 ES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했을 때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을 해서 네. 활용할 수 있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 테슬라 같은 업체들 오른쪽에 보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쪽에서는 강해서 네.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기업들 G 버노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ABB 같은 애들은 다 전력 설비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그러니까 탄소 저탄 이제 아무래도 그런 발전 설비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원전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 주식들보다 변동성이 더 낮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올해 AI 전력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테마로 좀 잡히면서 좀 많은 관심몰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나씩 매력 있는 종목들을 고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저는 뭐 엑셀리를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을 네. 전체적으로 함께 묶어서 투자하는 ETF가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때는 또 마음 그렇죠. 편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미국 상장 에너지 ETF 톱 20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상장 거기 톱 20를 좀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탐사 원유 기업, 업스트림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 개수가 더 많고요. 압도적으로. 그래요? 업스트림. 네. 아. 그리고 midstream에 해당되는 MLP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 ETF 비중도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정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그리고 원전까지 관련된 ETF가 이렇게 후위에 조금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시총으로 봤을 때 업스트림이 결국에 압도적이긴 합니다. 미국은. 혹시 이렇게 지금 칸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아까 업스트림, midstream 그리고 청정에너지와 원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된 ETF들의 수익률을 조금 지금 6개 뒤에. 뽑으셔가지고 네, 네네네. 가장 큰 거 위주로 뽑아서 수익률을 좀 환산을 해봤습니다. 네. 올 초부터 YTD 수익률을 좀 봤는데 결국에 특징이 아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원유 기업들 네. 주가가 급등해 있는 부분 보이실 수가 있고요. 네. 엑셀리와 FCG라는 ETF는 천연가스 ETF입니다. 그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밑에 내려와 있는 친구들 보시면 ICLM부터 시작해서 좀 탄과 같은 청정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일부 매수를 하시면서 이제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방법을 택했을 때의 효과, 분산 효과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최근에는 뭐 필수 소비재 쪽도 조금 늘리셨던 분들도 네. 있으실 거고 계속 AI만 집중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오랜 기간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런 에너지 기업, 우리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봐도 네. 워런 버핏이 그 뭐였죠? 어떤 기업 제일 많이 투자? 최근에 버핏이요? 워런 버핏 투자했던 코카콜라? 아니 워런 버핏 투자했던 그 정유. 여러분 아시죠? 정유주. 정유주 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 좀 말해줘요. 나 모르겠어.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 버핏의 정유 관련한 기업 뭘까요? 퀴즈입니다. 아, 그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맞추시는 동안 저희는 세미나 여러분께 안내 하나 퀴즈 드리도록 맞추신 하죠. 분께는 세미나 무료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석을 할 뻔뻔해.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안내해드리죠? 릴레이 세미나 저희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전국 6개 지역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강남, 대전, 제주 찍고 창원, 수원으로 끝나고요. 여기서 강원도는 왜 안 옵니까? 전라도는 왜 안 옵니까? 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 좋으면은 계속 저희가 못 간 곳들 전국 8도 다 돌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정부, 강남, 대전, 제주, 창원, 수원 지금 장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장소하고 여러분들 일정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내가 가까운 곳 갈 수 있는 날 선택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와주시면 저희가 인사이트 뿜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글로벌 정치 전문가 김지훈 박사님과 또 글로벌 이런 리스크 상황에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 고민 이혁진 차장이 함께 출격을 하시고요. 전국 릴레이 세미나에 이분은 늘 함께합니다. 우리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이혁진 차장님과 배창규 부장님, 박현지 과장님이 전국 곳곳을 다 같이 뭉쳐서 가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주요 지역을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뭐 이렇게 강연을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의 포트의 고민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상담도 상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기 저희가 또 이게 릴레이 세미나긴 하지만 네. 다 줄 지어서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이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딱 있으면은 지금 바로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댓글창에 옥시덴탈 뭐 쉐보로 올려주신 여러분께는 감사합니다. 다 무료로 드리니까 무료로 그분들께만 클릭하세요.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뻔뻔하다. ETF 세미나 네. 여의도입니다. 3월 31일 다음 주입니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1시간 쪼개가지고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네. 할 예정인데요. ETF 명가들과 함께하는 ETF 투자 세미나 정말 어려운 분들, 모시기 어려운 분들 두 분 모셔볼게요. 맞아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서범진 ETF 솔루션 본부장님 나오시고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조상준 ETF 전략본부 부장님 두 분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너무 핫한 또 ETF, 코스닥 ETF 두 운용사에서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의도 나들이도 한번 나오시길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 신의주도 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아는 신의주요? 신의주는 북한 아니에요? 우리 북한 어떻게 가? 일단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북한에 뭐 이렇게 사절단으로 가거나 네. 그런 거 아니면 신의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저분이 그럼 북한에서 보고 계신다는 건가? 네. 자, 알겠습니다. 대북주부터 좀 올려주시고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자, 그럼 이제 ETF 관련한 우리 고민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민 오늘의 질문 보여주시죠. 자, 우리 미국과 이란 전쟁의 교훈은요,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 안보 중요하다. 자, 에너지 관련 ETF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요, 원유, 원전, 신재생 에너지, ESS 너무 전력원이 다양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시작부터 막막합니다.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오늘 도착을 했네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팁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간 그리고 내가 투자 대상으로 하고 싶은 에너지원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투자 기간이라는 거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제 너무 몰빵을 하셔서 뭐 장기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항상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더 제안을 드리고는 네. 있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조금 호흡을 더 짧게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초 자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유 같은 거는 조금 더 짧게 단타를
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가능하면. 거고 네. 그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신재생 쪽이나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원전 같은 것도 조금 추가해서 담아가시는 방식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4가지 정도를 이제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해지형과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 그리고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4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제 앞에 2개는 원유와 관련된 거고 나머지 2개는 조금 더 길게 보실 만한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특징이 다른 성격의 ETF들입니다.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어디에 추천을 해드렸나 좀 말씀드리면 네. 법인 분들 중에서 이제 원재료 가격, 원유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이제 근데 이거 우리 하고 있는 사업에 타격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지를 할 수 있게 활용을 하시다라는 취지로 WTI 원유 선물 ETF 같은 거를 제안을 일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법인분들께. 네.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유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대가 지금 100달러대에서 지금 들어가서 해지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네. 한 70달러대나 70달러대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를 한 저점 정도로 보고 지금 WTI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 정도 내려갔을 때 기준으로 보고선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 해지 효과를 좀 얻어가실 수는 있을 것 그쵸. 같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저는 호흡은 길지 않게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렇기 전쟁이 때문에.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끝날 즈음에 네, 좀 입절을 하시는 걸로. 네, 저는 이제 기간을 어쨌든 좀 짧게 가져가셔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는 선물에 투자하는 환해지형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친구들은 원유 가격, 현물 가격과 똑같이 간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가장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형태의 ETF인 거고요. 그 원유 현물 ETF가 없어요. 그쵸? 현물, 지금 선물입니다, 이거는. 네. 네. 금은 현물 ETF가 있는데 원유는 현물 ETF가 왜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궁금하신가요? 혹시? 궁금은 합니다. 근데 원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은 뭔가 이렇게 보관도 가능하고 거래가 네.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원유는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좀 못하니까 그런 내가 거 집에다 아닌가? 그거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금은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치. 네. 원유는 뭐 저장 창고를 내가 지하에 팔 수도 없고. 맞아. 네. 그렇고 변동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의 금보다. 변동성.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했을 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현물로 하는 ETF가 보다는 선물 ETF가 네.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선물 해지형으로 이제 상품이 나온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타이밍 보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 요거는 제가 추천을 조금 그래도 드릴 만한 ETF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 내가 조금 더 배당도 받아가면서 오.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들고 가고 싶은 분들은 에너지 쪽에서는 원유 에너지 기업 ETF 같은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상단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업체들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변동성이 덜한 업스트림 외에 midstream 기업들, MLP 기업들도 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배당 측면에서도 배당을 잘 줄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분산도 되어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원유 가격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지만 방향성은 이제 그래도 같이 그러겠죠. 가져가면서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라이즈 거는 해지형입니다. 근데 얘는 해지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죠? 해지가 안 예, 했지. 아니. 너 했지? 네. 안 했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네. 라이즈랑 키움이랑 무슨 차이예요? 아,
해지형과 해지 안 해지랑의 차이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달러 강세 국면에서 그쵸.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해지가 안 되어 있는 형인 거고요. 달러가 올라가면은 같이 이렇게 쫙 네.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요. 해지는 올라가도 해지 하면서 딱 멈춰 있고. 네, 정확하신 표현이셨습니다. 쉽죠? 네. 네, 눈높이 우리 교육. 해지가 영어니까 해지, 논 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불러. 안 알겠습니다. 해지는 너무 약간. 미안해요. 네. 했지, 논 네, 했지. 네. 네. 그래서 해지 그냥 해지가 아닌 논 해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저는 그 개별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사실 고배당주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들어가시는 방법도 일부 가져가시는 방법도 에너지 투자에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코액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 같은 ETF 같은 경우는 G 버노바 같은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들. 근데 지휘 번호번호 아까 전에 조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부진하다라고 좀 했었잖아요. 빠졌다. 네. 근데 그게 연초이잖아요. YTD 수익률이고 그 길게 보시면 5년 내지 이렇게 보시면 네. 주가가 엑슨모빌보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더 올라가 있고요. 네. 어쨌든 AI와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듭이 나고 있는 데다가 결국에 전력 설비단에서 병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맞아요. 있는 한 이런 기업들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잠깐 주춤해도 결국에는 조금씩 이럴 때 더 조금씩 담아서 모아가기 좋은 ETF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게 액티브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운용력이 봐가지고 그러네요. 좋지 않으면 빼고 넣고 이거를 조금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리밸런싱 측면에서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있고요. 가격단으로는 접근하기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코액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 일단은 원유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게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5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과 지금을 다르죠. 비교를 하면 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AI 테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라면 네. 계속 가져갈 만하고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금리가 인상기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부분이 조금 좀 이슈가 될 수가 네.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게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근데 그거는 모든 산업에도 다 해당이 그쵸.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전에 투자합니다. 원전 밸류 체인. 근데 네. 해외 대 국내 비중을 7대 3 정도로 가져갑니다. 해외가 7인가요? 네. 네. 해외가 7이고요. 국내 기업이 이제 3이기 때문에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건설주 그리고 원전주 이제 그 전후방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조금 더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형태의 ETF고 이건 액티브가 아니고 패시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력주 원전주도 좋지만 해외 쪽 원전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유, 원전, 친환경 쪽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최근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가장 클 수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오히려 더요. 네, 원유보다. 그래서 원유보다 원전이 조금 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좀 걸리잖아요. 원전이나 그렇죠. SMR 같은 거는 좀 네. 만드는데 시기가 더 걸리고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다가 땡겨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변동성이 크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만 이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산이 되게 밸류 체인을 조금 더 분산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너무 SMR, ETF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옵션별로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해볼게요. 네. 차트 하나 띄워놓고 비교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표를 치셨어요. 별표 2개 쳤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서 가져가실 만한 ETF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고 네. 수수료를 좀 먼저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수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거면 사실 수수료도 완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액티브는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패시브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좀 섞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연금 계좌에다가 만약에 둘 다 담아 가시게 되면 사실 세금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발생을 하셔도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ETF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가져가시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챙기시면서 내가 중장기적으로도 친환경 쪽에 이제 AI 쪽 관련된 익스포저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액티브 조합으로 두 개를 좀 같이 나눠서 들고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지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법인 쪽에서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이런 재무적으로 좀 해지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이고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고객들은 이렇게 별표 친 2개 정도를 섞어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전을 넣으시는 방법 친환경이나 원전을 이렇게 교체를 하시거나 수합하시거나 아니면 네. 3개 다 들고 가시는 방법이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원자력 SMR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죠. 네네. 아까 안 근데 나왔어요. 여기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원전주요. 원전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그 떨어질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크다. 네. 지금 분홍색 선이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랑 떨어질 때랑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를 접근을 하실 때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횡보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걸까지 고려를 하실 때는 원유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자재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다 큰데 그 안에서도 원유가 그나마 조금 농산물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파이가 더 크거든요. 네. 유동성이 더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원유가 좀 더 그래도 접근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주가 측면에서는 좀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별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원전 이야기도 하지만 네. 나는 그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뭐 원유나 그 외에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하고 네.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셨던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요건 또 배당 분배율 같은 경우에도 2.32% 연 분배율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종목은 이제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 요 ETF의 주요 종목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유랑 이 글로벌 친환경이랑 보니까 네네. X 원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슨모빌, 제일 쉐브론 같은 그런 큼직큼직한 업스트림 기업들이 다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근데 그 안에서도 쭉 보시면 또 이 안에 킨덤 오건부터 시작해서 킨덤 네. 오건 제가 얘기할게요. 예, 킨덤 오건들은 왜냐면 우리 박현준 회장님 눈이 안 보셔 들어갈 지금. 뻔했어요. 또.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22%를 차지하는 게 엑슨모빌, 그 아. 아래로 15.3% 비중으로는 쉐브로. 쉐브론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피디님.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코노코필립스, 윌리엄 코스 등등의 종목들 쭉 들어와 있고요. 네. 바로 옆에 이제 코엑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 중에서 주의 번호가 네. 9%대. 블룸에너지 들어가 블룸에너지도 핫하죠. 아. 그리고 뭐 이튼 코퍼레이션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ETF 투자할 때 뭐 주의할 점 혹시 있어요? 일단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급.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원유 시장이 이제 전쟁이 터져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수급적으로 그게 쇼트지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공급 과잉 우려나 아. 이런로 인해서 가격대가 뭐 감산을 60달러, 한다. 70달러대 네.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쇼트지가 난 거라는 점은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항상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매크로적인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계속 환율
부터 시작해서 금리나 이런 추세적 흐름은 꼭 체크, 2가지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유, 에너지 관련한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관련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일타 강사 박현지 쌤이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올까? 투자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원유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할 수 있게? 아니 전쟁이 좀 끝나서 전쟁 얘기? 네, 좀 잦아들고 휴전을 하든 좀 잦아들어서 평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이런 리스크 없이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고맙습니다. 안경 쓰고 감사합니다. 오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거 릴레이 세미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 잘 만날 수 없는 분을 일단 모십니다. 우리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지정학적 지금 불확실성 너무나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배경 아래서 이혁진 사장님은 시장 전략을 또 꼼꼼하게 세워주시고 박지훈 부장님이 현장 비롯한 우리 MC로 가십니다. PB분들 출동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또 자세하게 해드릴 수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박준 부장님이 전국 팔도 또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뭐 ETF 관련된 공략집도 선물로 맞아요. 가이드북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네. 또 많이 그게 저희가 수량이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또 날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거든요. 근데 모든 지역을 다 가고 싶은데 좀 이제 주요 지역들을 이렇게 다 뚫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창원이다. 그럼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경남에 계신 분들은 조금 부울경까지는 차로 그쪽으로 다 오시는 오세요. 걸로. 예,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또 반응 좋으면은 조금 더 이 지역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NH투자증권은 몰라요.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시장이 사실 분위기가 좋진 코스닥도 않습니다.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네. 지금 앞서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 이야기 드렸는데 그 종목들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0.52% 하락 전환, 코스피도 1.87% 오늘 반도체가 좀 빠지는데 네. 부디 여기에서 좀 하락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저희도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